아니 저희가 이제 재헌절 특집에 판사님, 뭐 변호사님 다 만나뵀는데 검사님만 만나뵌 적이 없어요. 예. 아니 자기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일하고 있는 9년차 검사 서아람입니다. 이제 언뜻 지금 이제 방송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막상 검사님으로 사건을 가지고 만나면은 지금하고는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보통 검사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네. 독사같이 무섭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맞아요.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어디서나 뵐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수원지검 형사 3부인데 비밀의 숲에서도 이 황시목 검사가 형사 3부 아닙니까? 서부지검 형사 3부 황시목 검사입니다. 이게 뭔가 좀 그 형사 3부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형사부가 보통 전담에 따라서 이제 부가 나눠지는데요. 네. 형사 3부는 송치강력이라고 해서 좀 무거운 강력 사건들을 경찰이 송치한 것을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전담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이제 검사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시나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송치강력 중에서도 이제 교통, 사행행위 그리고 가정폭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행행위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도박 관련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사건을 처리를 몇 건을 하시는 겁니까 하루에? 그게 건수로 따질 수가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10건이지만 요만한 기록이 10건일 수도 있고요. 예. 한 건이지만 이만한 기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오후에 배당이 되는데 이 수레가 이렇게 덜덜덜덜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검사들이 이렇게 귀가 쫑긋해져요. 예. 어느 정도 사이즈로 오는 걸지 이렇게 긴장을 확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보니까 보이스피싱만 매달 100건 이상씩 맡으셨다고. 제가 초임 때 보이스피싱을 몇 건을 집중적으로 접발을 했더니 청에서 비공식적인 보이스피싱 전담이 돼서 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맡은 적이 있어요. 야, 어떤 사건이 좀 기억에 좀 남으시는지요? 아무래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실수로 발을 들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기억에도 많이 남고 공감도 가고 안타깝고 한 것 같아요. 모르는데 보이스피싱에 내가 이렇게 연루가 되고 네네. 거기에 이제 가담이 되는 경우는 네.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만났던 그 20대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한 거예요. 집에서는 맨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를 무료로 보내준다고. 네, 그걸 보고 이제 신이 나서 짐을 싸서 출국을 하러 간 거죠, 공항에. 예. 갔더니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인상 좋아 보이는 형님이 음료를 주면서 오늘아 고생했다, 이거 마셔라 하니까 본인은 감동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어지네요,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태국에 와 있어요, 호주가 아니고. 태국의 그 수쿰빗의 어느 어두침침한 오피스텔에 와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오피스텔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콜센터를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대본에 따라 전화를 거는 거죠. 하루 종일 전화만 걸어요. 그렇게 한 몇 달을 감금이 돼 있었는데 감금이 돼 있는 동안은 여기 태국 조폭이 문 앞에 앉아서 지키고 있대요, 못 나가게. 그렇게 감금 생활을 두세 달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가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안 나가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이제 유혹에 빠진 거죠. 처음에는 자기도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수당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느새 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은 그랬어요. 이게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범죄가 아니고 그냥 통화만 하는 거니까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진대요. 네. 내가 여기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깊숙이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는. 와, 이게 참 그게 무섭네요. 정말 그 언론에서 듣는 것과 실제로 당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을요? 네. 예. 제가 그때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네.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사칭이 많이 되는 곳 중 하나예요. 예,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남부지검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하길래 전 당연히 청에서 건 전화인 줄 알고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죠. 듣고 있다가 잠깐 뭔가 이상한데? 근데 잠깐 끊으면서 잠깐만요. 저 지금 형사사부 서아람 검사인데요. 지금 몇 방 어느 선배님 방에서 전화 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움찔해요. 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거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저도 그때 보니까 그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순간은 사람이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야, 네. 그러니까 현직 그 검사님도 그냥 실제 네네. 예. 청 전화인 줄 알고 청전한 줄 알고 야.
사실 저희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을 뛰어다니는 일은 별로 없고요. 예. 일반 사무직에 사실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 그래요? 예, 9시에 출근해서 그 전날 배당받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요. 예. 중간중간에 경찰이 영장 신청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청구를 하거나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고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검시를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무슨 랩인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네. 와, 그러면 주말에는 좀 쉬십니까? 주말에도 이제 당직 근무가 있으면 나와서 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당직을 하고 집에서 이제 유선 대기를 하다가 혹시 전화가 오면은 새벽에도 달려나가고요. 진짜 이 심리적으로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사람의 말이 일관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수사하면서 했던 말과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말이 또 다르고 그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인권 침해되지 않게 다 각색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 동생이 형을 병무청에 제보한 거예요. 네. 우리 형이 군대를 일부러 기피한다. 군대 기피하려고 30kg를 감량을 했다. 네. 매일매일 사우나를 다니고 헌혈을 하고 그래서 결국 병역 기피 판정을 받았는데 얘를 군대에 보내달라 이렇게 제보를 한 거예요. 동생이요? 네, 동생이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을 불러다 조사를 하는데 말이 그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형한테 악한 심정이 있어서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형은 아파요. 많이 아파서 살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검사는 그냥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거짓 제보면은 여기에 대한 처벌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다시 진실을 얘기해라. 만약에 이게 거짓 제보를 한 거면 네가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던 거죠, 그 부분을. 그러더니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제보한 게 맞아요. 또 말을 바꾸고 다음 날 오더니 또 아니에요. 제가 그때 거짓말한 거 맞아요. 와, 이거 뭐. 네. 그러니까 이거 와. 나중에는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거짓말이라고 하든 진실이라고 하든 알아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처분 결과를 다 말씀드리고 할 수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신차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신청을 네, 다시. 우선은. 네네. 예. 아니, 피의자를 조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네네. 어떤 무전취식 많이 하시던 할아버님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전취식이라는 식당에 들어가서 돈 없는 상태로 밥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사기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십 번 누적이 되면은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셨는데 할아버님은 계속 돈을 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님 그때 경찰분이 확인하시니까 지갑에 돈 아무것도 없고 카드도 없으셨대요. 그러면 돈 내실 의사 없으신 거 아닌가요? 돈을 낼 의사가 있었대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돈은 어디서든 구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바지를 벗으시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대변을 봐요? 네네. 근데 네. 사실 대변도 뭐 이게 배가 아파야지 보는 거지.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대변을 신기해요. 대변을 왜 봅니까? 항의하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항의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고. 하세요. 야. 제가 한 번은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상습 절도범이에요. 네. 딱 이제 조사 마치고 가려는데 교도관님이 잠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오더니 피의자를 이렇게 툭툭툭 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제 펜이 떨어지고 제 거 도장이 떨어지고 제 거 지갑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절도했어요? 조사하는 와중에 그거를 다 훔친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씨 웃으면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 손재주를 나중에 나가시면 꼭 좋은 데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아니 진짜 참 희한한 분들. 별의별 사람들이 네. 참 많네. 그분은 딱히 절도의 범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만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네.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애가 아닌 애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애기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애기띠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애기가 아닌데. 예. 힘들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꽤 많아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자기 앞에다가 조카나 뭐 앉혀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구형 전이라든가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해요. 울게 하거나. 그러면 이게 또 나름의 작전인 거죠. 거기서. 진짜. 네. 아니 평소에 검사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해서 네,
스토킹이 원래는 경범죄로만 처벌이 됐었죠. 이번에 새로 법이 추진이 돼서 입법이 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네. 검사들도 스토킹 피해를 많이 당해요. 아, 그래요? 네네. 안 그럴 것 아니, 같잖아요. 무슨 스토커가? 두 경우로 나눠지죠. 네. 불만을 품은 경우와 집착하는 경우. 네. 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벌받은 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기소해주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불만을 품고 계속 편지를 보낸다거나 찾아온다거나 따라다닌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 중에 훈훈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실무관님한테 실무관님 창문 좀 닫아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의자가 맨발이었던 거예요. 네. 피의자는 순간적으로 아, 저 검사님이 나를 위해서 창문을 닫아주시는구나. 아, 거기서 이제 갑자기 네, 라고 다른 생각을 감정을 하고 느끼는구나. 다른 감정을 느끼고 그때부터 집착하기 시작해서 몇 년을 쫓아다니고 저희는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2년마다. 예. 청을 옮기면 청을 바꿔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본인도. 진짜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부장검사님 같은 경우는 야근하려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집무실 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자가 옷장에 이렇게 앉아있는 머리를 이렇게 싹 늘어뜨리고 부장님을 기다리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검사들도 스토킹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이야. 스토킹 자체는 경범죄로 분류가 됐었죠, 기존에. 근데 원래 경범죄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일정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지른다던가 쓰레기를 투척한다든가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이런 사소한 범죄들과 스토킹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었던 거죠.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스토킹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2달 동안 회사 근무 시간까지 몰래 찾아내면서 피해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사실 저희가 형사사건을 들여다보면 스토킹이 전반에 깔려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사실 핵심은 스토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에 깔려있는 자잘한 뭐 주거침이, 폭행, 모욕 이렇게 자잘한 범죄들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하지만 현행법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 없어서 검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이 잘 시행돼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지 22년 만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최대 29일까지 붙잡아두는 구류 등만 가능했습니다. 아니 그 좀 진짜 검사님께서도 매일 어떻게 보면 이 사건과 이렇게 마주하시게 되는데 네. 검사님도 좀 이게 두려울 때나 이럴 때가 혹시 많죠. 없습니까? 사실 오히려 범죄를 가장 일선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범죄 공포증 비슷한 게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공판할 때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 몰카 사건이 한 8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오전 재판부터 몰카를 수천 장을 보게 돼요, 정말. 지하철에서 찍은, 화장실에서 찍은 거 뭐. 그리고 이 몰카 사범들이 생각보다 겉보기엔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던 사건들 중에 어떤 피고인은 교회 집사고 딸도 셋이나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너무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몰카를 계속 찍다가 어느 날은 모텔에 투숙해서 그 캠으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들켜서 체포가 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그 SD카드를 뽑아서 씹어서 먹었어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평범한 사람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딱 재판을 하고 나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법원 화장실에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여기도 몰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여행지 가서도 호텔에서도 옷을 갈아입고 예전 그 판사 시절 얘기를 조금 좀 해보자면 판사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판결이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초코바이 사건,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한번 올렸는데. 아 제가 이거 저 예전에 이거 좀 본 적이 있는데 뭐 제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사왔던 그 그렇죠.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소송을 낸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죠? 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이제 자기 또 브랜드 이름이 별도로 붙으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브랜드라고 인식하기보다 그 물건 이름으로, 상품 이름으로 인식이 자꾸 물건 이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제 그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제 해외 수출을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또 이제 초코파이만 보고 사니까. 외국의 그 인식이 다르니까 초코파이도 브랜드로 인식을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해외는 막았습니까? 그건 아마 해외는 막았을 겁니다. 아, 야, 그렇구나. 내 판결을 내가 내렸지만 밤잠을 설친 적도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 확실하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중 사람이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에이. 그리고 사실 판사나 검사는 참 답답하죠. 내한테 한 말이 참말인지 옛날에 한 말이 참말인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내 판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극이나 뭐 보면 포청천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시를 주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은 뭐 代田人证指证无误之后，立即升堂，问罪判刑。 그러면은 뭐 작두를 가지고 와서 뭐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판사한테는 그걸 알려줘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이거 사건 중에 하나 그냥 혹시나 판결 하나 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체육관에 다녀요. 예. 그러면은 거기 이제 뭐 10회, 20회 한 번 했다는 거를 제가 사인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어느 날 갔는데 제가 8번째 사인해야 되는데 그 칸에 다른 누군가가 사인을 해놓고 이렇게 제 거를 임의로 사용을 한 거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인의 거에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예. 이게 범죄가 성립이 네. 됩니까? 제 거를 임의로 사용을 한 거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인의 거에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죠. 뭐 그거는 성질은 안 되죠. 그 사람이 알고야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알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알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거에 사인을 하라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긴 했는데 서로 맞춰가지고. 예, 서로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건 법률상 상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은 게 끝나는 거지. 끝났구나. 맞지, 조셉? 상계야. 우리 관계는 상계야. 그럼 사과 못 받습니까? 사과는 그래도 그거는 뭐 착오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착오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착오로 했다고. 아주 그러면 누가 봐도 포청천이십니다. 왜 법률 혈액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타커님. 네, 알겠습니다.